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까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혜경 시장 고문님. 일단 우리가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바이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오도 견제하겠다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글로벌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의 바이든이 서명한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이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서 어제부터 열리는 당대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나타난 거죠. 30조 달러입니다. 30조 달러, 약 4경 원인데요. 우리는 이 4경 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서 계속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신약 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이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30조 달러에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봐야 할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고요. 화학, 환경, 그리고 농업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백악관에서는 바이오는 이 기술이 산업혁명, 이 산업의 정점에 기술이 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오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바이오 CMO만 들어있는 그런 행정명령이 분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볼 때는 많은 신약 기업들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바이오 CMO로 지금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 30조 달러의 이 한국 기업들도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이 어제부터 중국 당대회가 지금 열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이 있죠. 코로나 제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외교, 그리고 정치, 기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향후 5년의 중국의 방향을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부분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치적으로 삼았는데요. 봉쇄에 대해서 이 시진핑은 많은 생명 그리고 사람을 구했다라는 걸로 정치적, 역동적인 이런 코로나 관리로 정치적 치적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한 건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변화의 의미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오미크론 특화 4백신 그리고 접종하면서 중국은 봉쇄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그림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를 이제 좀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앞선 그림 30조 달러의 그림인데요. 미국은 파이저나 모더나가 백신 공급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매출액 막 올라갈 때 생산을 할 때 공급에 대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히 이런 제조, 특히 공급망에 대한 거를 주의해서 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는 이 30조 달러는 이 4경 원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로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등이 CMO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국내 기업들이 향후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노팜의 부사장이자 이 과학자인데요. 4월 27일 날 화상회의에서도 약 3, 4개월이면 백신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은 이미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를 시노팜을 통해서 중국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mRNA 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약이 승인도 받아서
모든 종류의 백신을 지금 중국은 갖췄고요.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루뿐만이 아니라 HIV 치료제죠. 자체 개발한 코로나 이 항바이러스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쇄에서 해제되는 것을 지금 시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홍선 대표님, 실제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제로 코로나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지금 오펙에서 200만 배럴 감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제로 코로나의 치적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제 분야로 넘어갔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은 국가 안보라든지 안전 문제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30년 동안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다 최근까지 한 10년을 보면 한 6%대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6%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0년에 제로 코로나를 할 때 2.2%였습니다. 근데 올해 또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니 올해 봉쇄가 2.5%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3.3%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2.5%까지 뚝 떨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를 최우선으로 놓는다 그러면 또 봉쇄를 한다면 이게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어게인 2021년 그때 얼마냐면 봉쇄를 풀면서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오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40년 동안에 유가를 20불에서 안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80불대로 안정화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필요한 국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18%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를 자랑하는 캐나다가 필요하고 UAE 이런 국가들이 쭉 그러니까 약간은 미국 쪽의 성향에 가까운 미국 쪽 석유국가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합치보면 한 50%가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가스는 한 6% 되고. 그런데 사우디 주도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그런 거는 미국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충격일 것 같아요. 18%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 80불대에서 90불대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 주도의 200만 배럴 감산은 미국에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사우디를 달랠 것 같아요. 네. 미군하고 미사일 시스템을 뺄 수도 있다고는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우디를 달래면서 오히려 미국 주도의 그런 정산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 들어오라 그럴 것 같고 내심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150만 대인데 전기차가 올해 한 그러니까 550만 대까지 2028년도에 늘어날 걸로 보는데 전기차 비율이 한 3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때까지 이제 테슬라는 지금 16%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필사적으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수소, 트럭,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를 필사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이번에 사우디 오펙의 200만 배럴 감산 때문이 아니겠냐 봅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PSR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네네. 10배 정도 수렴하잖아요. 25배까지도 올라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보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듯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한국의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는데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를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소 쪽도 많이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보면은 지금 현재 LG화학이 PSR이 한 1배 정도에 수렴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0.5배짜리도 많아요. 0.4배짜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0.5배, 0.4배짜리가 뭐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소재로 간다 그러면 순식간에 약간 급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우디 오펙이 감산을 주도했고 미국에 충격을 가져줬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 서유럽 주도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붐이 막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PSR 한 0.5배짜리, 한 0.3배짜리 이런 게 골라가지고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테슬라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